종종 오랜 갈등에 지친 나라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예멘은 헤드라인이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이야기 뒤에는 일상생활에 더 어둡고 신비로운 측면이 숨겨져 있으며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땅의 진정한 복잡성을 파헤쳐보세요. 신앙과 갈등으로 나뉜 국가. 예멘은 주로 이슬람 국가로 수니파와 시아파 공동체로 나뉘어 있습니다. 수니파가 인구의 조금 넘는 절반을 차지하고 시아파는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분열은 종교적 차이를 넘어서 있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갈등은 지역적 영향과 관련된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예멘의 지속적인 내전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가 이끄는 예멘 정부를 지지하고 이란은 시아파 후티 반군을 지원합니다. 예멘의 종교적 풍경은 대체로 이슬람 아래 통합되어 있지만 이스마일리파, 이맘파, 그리고 안전을 위해 공개적으로 이슬람을 채택했지만 비밀리에 유대교를 계속 실천하는 소수의 유대인과 같은 작은 공동체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분열은 단순한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형성합니다. 종교는 예멘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그 문화와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넘어서 보수적 가치관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2. 가부장적 구조와 보수적 문화. 예멘은 깊은 문화 유산을 가진 나라지만 전통적인 구조는 여성과 아동에게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회적 규범과 종교적 가르침의 해석은 사회적 자유와 경제적 기회에 제한을 주는 데 기여합니다. 예멘의 많은 지역에서 남성들은 주로 생계를 책임지며 지역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반면 여성들은 가정을 관리하고 가족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평균적으로 여성들은 5에서 7명의 자녀를 돌보며 교육과 취업에 접근하는 데 장벽에 직면합니다. 지속적인 갈등은 학교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특히 소녀들이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가족 내 문화적 기대는 남성의 권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아버지, 남편, 형제가 전통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 내 갈등과 같은 문제는 때때로 사적인 문제로 취급되며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명확한 법적 체계가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은 예멘의 현재 상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놀랍거나 눈을 뜨이게 했나요? 교육이 예멘의 사회적, 경제적 역학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이야기해주세요.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기대가 성불평등 문제와 교차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성불평등 문제. 예멘에서 여성들은 가족과 공동체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치와 공적 생활에서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화회담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대표성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전통 관습을 따르며 베일을 쓰고 아버지, 남편, 형제와 같은 남성 보호자의 지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남성의 보호 역할을 강화하여 여성의 독립성과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성차별에 직면합니다. 남자 아이들은 종종 더 많은 특권을 부여받고 여성들은 학대에 대한 보호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여성의 공적 생활 참여에 대한 추가적인 스크루터니를 가합니다. 사적인 모임에서는 여성들이 외부 압력에서 벗어나 연결하고 축하할 기회를 찾지만 문화적 규범은 외부인들이 이러한 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일반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가족 행사와 축하가 성별에 따라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들은 종종 안전을 위해 남성 보호자, 즉 마흐람과 함께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이 전통을 제한적이라고 보지만 다른 이들은 보안 문제가 만연한 사회에서 필수적이라고 여깁니다. 2024년의 글로벌 성격차 보고서에서 예멘의 성불평등이 강조됩니다. 여성의 문해율은 35%로 남성의 75%에 비해 낮아 특히 남성들이 시장 활동에 참여하는 농촌 지역에서 여성의 경제적 기회를 제한합니다. 지속적인 갈등과 경제적 불안정은 이러한 도전 과제를 악화시켜 여성들이
남성 친척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성 불균형이 뿌리내린 상황에서 공적 영역에서의 안전과 자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탐색하기 전에 듣고 계신 여러분께 특별한 10초 요청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해요. 10. 야간 활동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된 집단의 역할. 예멘에서 야간 활동은 한때 잠시나마 탈출의 감각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심화되면서 거리에는 다양한 무장 집단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어 자유가 불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정부가 한때 감독을 제공했던 곳에서 이제 이들 집단이 제한을 부과하고 모임을 규제하며 그들만의 규칙을 시행합니다. 아덴과 같은 도시들은 각기 다른 세력이 감독하는 통제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들 집단은 공동체를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종종 지역 사업에 세금을 부과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일부 장소는 이러한 규칙을 준수해야 했고 다른 곳은 허가되지 않은 활동을 위해 재편성되었습니다. 현지 자극제인 카트의 거래는 크게 확장되어 이러한 집단의 수익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군분투하고 경찰의 능력이 제한되면서 이들 집단은 비공식적인 집행 역할을 맡아 평행적인 권력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주민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야간 활동은 기쁨에서 불확실성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제 밤에 외출하는 것은 제한을 탐색하고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덴의 한 주민은 이를 야른 얼음 위를 걷는 것이라고 묘사하며 젊은이들이 비공식적인 통행 금지 시간 동안 외출했다가 붙잡히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새로운 현실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예멘은 도시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들 집단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져서 변화가 불가능할까요? 미래는 불확실하며 통제를 위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의 싸움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착취와 취약성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인신 착취 및 밀매에 대한 우려.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관문으로 아프리카의 뿔에서 온 이주자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지만 현실은 종종 예상보다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홍해를 가로지르는 여정은 과밀한 보트와 비양심적인 밀수업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과 착취에 직면합니다. 국제 엠네스티에 따르면 매년 최대 5만 명의 이주자가 예멘으로 넘어오며 많은 이들이 자신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장 집단이 통제하는 임시 캠프는 종종 구금 장소로 사용됩니다. 생존자들은 예멘의 연민과 정의의 문화적 가치와는 대조적으로 혹독한 조건에 시달렸다고 회상합니다. 국가 권력이 약한 지역에서는 지역 무장 집단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최근 UN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의 90% 이상이 이러한 집단과 관련이 있으며 적절한 감독이 부족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한 생존자는 BBC 기자에게 우리는 예멘이 자유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고난의 장소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예멘의 지속적인 위기는 또한 많은 시민들을 힘든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10년 이상의 갈등은 인구의 80% 이상을 가난에 빠뜨렸고 부정적인 행동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와 효과적인 법적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입안 사항은 종종 간과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져오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예멘의 활동가들과 비정부기구들은 어려움을 문서화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그들 자신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이 사회와 다른 인도적 조직들은 수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원조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희망을 가져오지만 더 큰 국제적 지원 없이는 힘든 여정이 계속될 것입니다. 가치와 깊은 연관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신념과 현실 간의 대조는 회복력과 인류애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시청자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반성하고 행동하라는 호출입니다.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열려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치와 깊이 연결된 나라에서 왜 인도적 위기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발생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수백만 명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속적인 인도적 위기와 그 여파. 예멘은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수백만 명이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불안정이 이 나라를 약화시켰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100만 명 이상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500만 명 이상이 심각한 식량 부족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한때 안정적이었던 공동체는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인프라는 악화되어 병원, 학교, 공공서비스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어렵습니다. 깨끗한 물이 부족하고 의료 시스템은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이 사회는 예멘의 의료시설의 절반 이상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가족들은 매일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콜레라, 말라리아, 홍역과 같은 질병이 깨끗한 물 부족과 불충분한 위생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예멘은 세계에서 가장 큰 콜레라 발생을 경험하고 있으며 10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양실조의 영향은 특히 우려스럽습니다. 세계 식량계획에 따르면 예멘 인구의 거의 절반이 만성 영양실조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며 종종 자신의 필요보다 자녀를 위한 음식을 우선시합니다. 이주 수준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부 이주 모니터링 센터에 따르면 100만 명 이상의 예멘인이 안전을 찾아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임시 캠프에서 가족들은 제한된 쉼터, 물, 유료 서비스와 함께 어려운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부는 부모를 잃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한 생존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고난 속에서 존엄성과 희망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또 다른 숨겨진 투쟁이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위협받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구금과 인권 문제. 다양한 세력이 각 지역을 장악하면서 각 집단은 자신만의 규칙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자의적인 구금과 구금시설에서의 학대 혐의 보고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의 휴먼 라이츠 워치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예멘인들이 재판 없이 구금되고 있으며 종종 경쟁 집단을 지원하거나 반대 의견을 표현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이러한 구금은 전투원뿐만 아니라 기자, 활동가, 그리고 법적 지원에 접근할 수 없는 시민들을 겨냥합니다. 후티가 통제하는 북부 지역에서는 정치적 구금자와 전쟁 포로가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남부에서는 UAE 지원 세력 아래 일부 활동가와 반대 집단이 구금될까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UN 보고서는 이러한 구금이 종종 적절한 사법 감독 없이 이루어진다고 확인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의 2024년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정치적 구금자뿐만 아니라 주변화된 집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의 환경은 예멘 사회 내에서 두려움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기자들은 특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갈등이 시작된 이후 30명 이상이 구금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파이 혐의로 기소되거나 비공식적인 장소에 구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독립적인 목소리가 사건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멘의 단편화된 법적 시스템은 책임 부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집단이 자신만의 규칙을 시행하며 종종 국가 법률과 국제 기준을 무시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2024년 조사 보고서는 많은 구금자들이 기소 없이 구금되어 있으며 그들을 도우려는 노력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 지속적인 상황은 잠재적인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 문제 외에도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도전이 있습니다. 급속히 악화되는 경제. 하지만 회복에 대한 희망이 있을까요? 경제적 도전과 증가하는 빈곤. 예멘은 한때 번영과 무역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갈등, 통치 문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날 인구의 3분의 1이 깊은 빈곤 속에 살고 있으며
하루에 $2도 안 되는 금액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농업은 지속적인 물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깨끗한 물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농작물 수확량을 줄이고 많은 농부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땅을 떠나게 만듭니다. 예멘의 석유 자원은 적지만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낡은 인프라, 행정적 문제, 정치적 분열이 개발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석유를 기반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안 예멘의 재정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갈등이 시작된 이후 예멘의 국내 총생산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경제적 손실은 $100억 초과했습니다. 많은 기본 필수품이 이제 수많은 가정에 비쌀 수 있습니다. 통화 문제와 시장 혼란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여 1,600만 명 이상의 예멘인이 식량 불안정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가족에게는 음식, 의약품, 교육과 같은 필수품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2천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어린이가 가족을 돕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조짐이 보입니다. 국제적인 이니셔티브가 예멘의 재생 가능 에너지 잠재력, 특히 태양광을 탐색하여 예단 지역에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RNA와 같은 조직이 주도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는 회복력을 향상시키고 농촌 공동체를 안정시키며 비싼 연료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길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한 나라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약속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빛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비공식적인 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되지 않은 직업이 예멘인들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할까요? 비공식 경제와 그 영향. 예멘에서 수년간의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은 경제를 재편성하였으며 이제 대부분의 인구가 비공식적인 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노점상과 소규모 상인들은 기본 물품에서부터 현지 자극제인 카트까지 다양한 것을 판매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임시 일자리는 중요한 수입원이지만 공식 고용의 안전망 없이 이루어집니다. 세계은행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비공식 활동이 이제 예멘 경제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한된 일자리 기회와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의 부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경제의 규제되지 않은 성격은 노동자들에게 필수적인 보호와 공정한 임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카트 판매는 예멘 비공식 부문의 필요성과 결과를 강조합니다. 비록 많은 가족에게 수입을 제공하지만 그 재배는 물과 농경지와 같은 중요한 자원을 소모하여 식량 위기를 심화시킵니다. 또한 아덴과 사나와 같은 도시에서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주요 시장 지역을 장악하고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 수수료를 징수하고 거래 경로를 규제하며 그들의 운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멘의 비공식 경제에서의 삶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적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계절 일, 노점 거래, 때때로 규제되지 않은 활동에 참여하며 이동합니다. 여성들은 사회적 제한으로 인해 추가적인 도전에 직면하며 종종 거리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 국한됩니다. 유엔 개발 프로그램은 이러한 규제 부족이 인권 문제와 무단 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증가시켜 더 큰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위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정부기구와 국제기구들이 직업훈련과 소액대출을 통해 대체 수입원을 제공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국제노동기구가 남부 예멘에서 소규모 기업을 형식화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일부 지역 집단과 상인들의 저항이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멘의 경제가 생존을 위해 적응하면서 불안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을 때 사회적 안정성은 어떻게 될까요? 시민 불안과 그 사회적 영향. 예멘의 갈등은 처음에는 권력을 위한 정치적 투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더 복잡한 상황으로 발전하여 깊은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앙 권위의 약화는 무장 집단이 통제력을 얻도록 하여 공동체가 관계와 안정성에서 복잡한 변화를 겪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유엔 인도적 보고서에 따르면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주하였고
인도적 위기는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향 외에도 갈등은 예멘의 사회적 결속력을 심각하게 약화시켰습니다. 한때 강한 공동체 의식으로 알려졌던 나라에서 사람들은 이제 불안과 불신에 시달리며 가족이 분열되고 이웃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덴과 타이즈와 같은 도시에서는 이러한 분열이 명백합니다. 공동체는 정치적 및 부족적 경계에 따라 나뉘어 있으며 주민들은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 활동가는 이를 지속적인 불안감으로 이웃이나 심지어 가족 구성원이 해로운 의도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위가 약화되면서 민병대가 자원 통제와 질서 유지를 맡게 되었습니다. 국제위기그룹의 2024년 분석에 따르면 인구의 70% 이상이 이러한 집단의 영향 아래에 살고 있으며 각 집단은 자신만의 규칙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예멘인들에게 이 새로운 현실을 탐색하는 것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역학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후다이데와 같은 지역에서는 사업체들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세금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며 주민들은 이동을 복잡하게 만드는 빈번한 검문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상생활에 압박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예멘 청소년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업률이 50%를 초과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극단주의 집단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 실망한 청년들을 모집하며 목적과 기회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갈등만이 예멘인이 직면한 위협은 아닙니다. 환경위기는 이러한 지속적인 투쟁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환경위기와 그 결과, 예멘은 현재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자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으며 인구의 절반 이상이 특히 농촌 지역에서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농부들이 우물이 고갈되고 밭이 경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삶의 일부로 심각한 압박을 받으며 어려움과 식량 부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당 물 가용량은 연간 약 100세제곱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사막화가 예멘의 땅에 퍼지고 있으며 과도한 방목, 산림 파괴, 기후 변화와 같은 요인이 그 원인입니다. 농업용 토지의 거의 70%가 황폐와 위험에 처해 있어 많은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때 비옥한 땅으로 알려졌던 지역에서는 가족들이 도시 중심지나 임시 캠프로 이주해야 하고 그곳의 자원은 더욱 제한적입니다. 해안가에서는 과도한 어획, 오염, 그리고 지속적인 어려움이 어업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알-후다이데의 어부들은 감소하는 어획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그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후변화는 상황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홍수와 가뭄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드라마우트에서는 최근 홍수로 인해 수천 명이 이주했습니다. 자원이 제한되면서 사회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족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물과 토지에 대한 분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한 가족들은 이제 음식과 안정적인 생활 조건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원조가 흐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지는 않습니다. 예멘의 체계적인 취약성이 그 이유일까요? 인도적 원조 문제와 체계적 취약성. 지난 10년 동안 수십억 달러의 원조가 예멘으로 흘러들어와 기아를 줄이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며 유료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니세프에 따르면 거의 1600만 명이 여전히 식량 불안정 상태에 있으며 500만 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조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접근은 여전히 큰 도전 과제입니다. 예멘의 지속적인 정치적 갈등과 안전 문제는 종종 도로를 차단하거나 항구를 폐쇄하거나 배급 경로를 제한하여 원조 전달을 방해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지역 당국과 집단이 공급품을 전환할 수 있으며 이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은 취약한 인구가 고군분투하게 만들며 원조가 항상 의도된 수혜자에게 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 부실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예멘 데이터 프로젝트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에는 필수 원조의 거의 5분의 1이 전환되거나 잘못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사나의 한 어머니는 인도적 작업자들에게 가족을 위한 원조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원조 노력은 물류적 어려움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식량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세계 식량 계획과 같은 조직은 깨끗한 물, 유료, 정신 건강 서비스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물 정화가 시급한 문제지만 종종 식량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금 부족은 또 다른 장애물입니다. 2024년에는 세계 식량 계획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예멘의 800만 명에게 배급량을 줄였습니다. 아버지 한 명은 이 상황을 빌린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류적 어려움, 자금 부족, 그리고 다른 도전들이 계속되면서 예멘의 인도적 위기는 복잡한 상황으로 남아 있습니다. 글로벌 공동체가 원조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도전 속에서도 한 가지 문제는 예멘의 전통적 규범과 관행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가족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정 폭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예멘에서 가족 갈등은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 있으며 종종 이를 사적인 가족 문제로 간주하는 전통적 규범에 의해 형성됩니다. 남성 권위에 대한 깊이 뿌리내린 신념은 가정 내 통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멘 여성 중 4명 중 1명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지만 다른 여성들은 두려움과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침묵 속에 겪고 있습니다. 법적 시스템은 제한된 지원을 제공하며 기존 법률은 전통 관습을 반영하고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법적 보호가 없으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판단과 배척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많은 여성들을 고립시켜 정신 건강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합니다. 조용히 견뎌야 한다는 문화적 압박은 그들의 고립감을 심화시켜 이러한 경험의 정서적 영향을 다루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희망의 조짐도 있습니다. 예멘 여성연합과 같은 조직들이 안전한 공간, 법적 지원,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활동가들이 가족 갈등을 범죄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며 중요한 대화를 촉발했습니다. 예멘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도 국제적 지원은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KT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글로브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한 댓글도 아래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